그럼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. 상황실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장 SS 오늘도 종목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네. 해볼 텐데요. 첫 번째는 요즘 매각 이야기가 많이 네. 흘러나오고 있잖아요. 한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? 지금 최대주주 조창걸 명예회장이 지분 한 15%, 한 15에서 한 16% 정도 지분을 좀 네. 매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. 몇 년 전에도 한번 매각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. 그때 이제 매각을 좀 하지 않았었고 이제 매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자녀분이 원래 4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드님이 몇 년 전에 좀 사망을 하셨고요. 이제 따님이 3분이 좀 있는데 자녀분 모두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. 아, 예, 근데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 지금 체제로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. 한샘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그 조 회장이 지금 연세가 좀 고령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분 정리를 좀 해서 재산을 좀 분할 이런 부분도 이슈가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네. 또 한샘의 또 주가,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으로 잡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니까요, 증권가에서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다 호평을 보이고 있더라고요.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?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네. 한샘 하면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주방 가구 요 정도의 이미지였다면 최근 한 3, 4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. 네. 그냥 인테리어 하면 딱 한샘이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그 실내 가구, 그 거실 가구라든지 주방 가구, 침실 가구, 뭐 그리고 이제는 뭐 욕조까지, 그러니까 욕실까지 네. 전체적인 그 인테리어 시장을 좀 장악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고품질, 약간 프리미엄 느낌이 나는.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샘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그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느낌이 들 맞아요. 정도의 비싸요, 또. 이미지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공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집콕적이 뭐 늘어났다고 하지만 뭐 꼭 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. 뭐 어쨌든 좀 자기만의 인테리어 네. 이런 시장이 상당히 좀 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샘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지분 매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의 재평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익성 개선 여부를 해결하는 건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네. 한번 조명을 둘러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. 이게 돈도 비싸지만 한번 꾸미기 시작하면 계속 중독처럼 되는 게 그쵸. 인테리어라고 들었거든요. 한샘은 이번 매각 추진설 때문에, 그러니까 추진 이야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기업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짚어볼게요. 네, 일단은 어저께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. 오늘도 지금 10%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슈가 좀 붙었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서 일단 네. 단기 목표가 16만 원 정도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. 다만 이제 오늘 위아래 꼬리가 상당히 강한 도지가 나왔다라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고 접근해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일 모레 흐름 조금 더 보자. 목표 주가 1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. 저희가 어제도 똑같이 매각 이야기로 인터파크를 다뤄봤는데 인터파크 오늘도 또 한번 갭상승을 보였습니다. 최근에 매각 이슈 종목들이 많죠. 조금 전에 다뤘던 한샘도 있고 그전에 대우건설이 또 이슈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대기업보다 중흥건설 인수가 또 협상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대우건설의 주가는 살짝 쉬어가고 있고요. 인터파크는 최대주주 매각 자문사를 선임한 상태. 오늘도 급등을 보였습니다. HMM도 사는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남아져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대표님은 좀 이번 매각은 흥행을 하겠다, 눈여겨봐도 좋겠다 할 만한 기업 있을까요? 뭐 H&M은 매각은 아니죠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예. 주식 전환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인터파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매각 소식이 나오는데 이제 인터파크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최근 이베이가 또 매각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비싼 맞아요. 가격에 매각될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좀 과도하게 좀 올랐다 생각하고 있고요. 오히려 한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
어쨌든 이런 건자재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그리고 이 건설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많이 선택을 한다면 한샘 그리고 대우건설 여전히 좀 최근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샘과 대우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. 이렇게 매각 이슈 있는 종목들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실적의 왕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여기다가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라고 쓰려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여봤거든요. 효성이 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효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룹주들이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자회사들 잘 키워놔서 네. 효성이 지금 칭찬받고 있는 그쵸. 거죠? 뭐 효성의 자회사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네. 1분기 때 좋았고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네. 뭐 3분기, 4분기까지도. 그러니까 약간 그 실적 피크라는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만은 뭐 꿋꿋하게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. 일단 주요 제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. 이 화학 업체다 보니까 그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제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성장 신산업이라는 수소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해서도 뭐 기대감이 좀 높고 네. 어쨌든 이제 경기 회복 관련해 가지고 어떤 효성 그룹주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참 그 뭐랄까 흐름을 잘 탄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제품 라인업 이런 부분들이 효성이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네. 뭐 예를 들어서 스판덱스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 입을 일은 없겠지만 입을 수 있죠. 뭐 남성분들 요즘 많이 입는다고 하지만 네. 스판덱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외출용 그러니까 좀 이런 말 하면 약간 뭐 그렇지만 민망한 스판덱스에서 좀 민망하지 않은 스판덱스 소재로 네.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활용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만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효성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이슈들이 기업별로 계열사별로 계속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스판덱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효성 TNC인데 효성 TNC도 업황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네. 또 이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. 그럼 이번 2분기 효성그룹주 내에서의 최대 기대주들은 효성 TNC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두 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효성 중공업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오늘 뭐 솔직히 효성자 붙은 기업들 시장은 이렇게 좀 흔들림이 나와도 꿋꿋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. 그러니까 효성 그룹이 현재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효성 TNC, 효성 첨단 소재, 효성 중공업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효성 TNC, 효성 첨단 소재, 효성 중공업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럼 자회사 잘 키웠으니까 특히 이 효성의 주가도 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약간 그쵸. 지주사들은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어요. 네. 사실 지주사 무겁다 그리고 뭔가 그 종목을 살 바에는 차라리 실적 내고 있는 자회사를 사겠다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효성을 간과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거든요. 어떻게 할까요? 뭐 효성,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평균 20-30% 이상 할인을 좀 쳐서 네.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가장 그 주목받는 지주사를 꼽으라면 효성 그리고 SK SK. 예, 요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삼성물산은 워낙에 계열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물산을 그렇게 점치고 있는데 가장 역동적인 건 효성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SK는 이제 지주사로서 투자 지주사로서 전환을 좀 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과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효성은 계열사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분 평가 이익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ETF 형식으로 뭐 효성 개별 종목을 사기에 난 겁난다. 근데 물론 오늘도 10% 이상 올라와서 그러니까요.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. 저는 일단은 15만 원대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효성 조금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.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드렸고요.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고려아연이에요. 그동안 고려아연의 경우는 원자재가 우리가 위주로 좀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LG화학과 전구체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이 역시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또 고려아연의 모멘텀, 장점들 정리해볼까요? 네, 최근에 고려아연이 한 5월 달까지,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 잘 올라왔다가 좀 머뭇거린 것이 좀 원자재 가격대 하락. 네. 또 고려아연은
금값 상승이 또 뭐랄까요, 고려아연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게 있었는데 금값이 좀 많이 좀 하락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이제 LG화학하고 전구체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죠. 그래서 전구체가 전체 배터리에 차지하는 그 원가 비율이 한 40% 됩니다. 엄청난 그 소재, 그러네요. 핵심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가격도 비싸고. 근데 이제 고려아연하고 LG화학이 합작을 하면서 뭐 생산 능력이라든지 수요,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좋은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있어도 수요처가 없으면은 실적이 못 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서로 간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, LG화학은 원가 절감하고 원재료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, 또 고려아연은 오히려 이제 이런 재련 첨단 산업을 좀 더 육성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서로 상호 보완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LG화학의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고려아연은 정말 딱 정해진 캐시카우 역할을 그쵸.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처를 수요처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럼 고려아연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가 하락 때문에 같이 좀 쭉 밀렸다가 네. 오늘 무언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 전환하고 있거든요. 네. 우리도 가치를 좀 재평가해야 될까요? 가격 전략 세워보죠. 그쵸. 재평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당장 이게 실적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니거든요. 네. 이게 정말로 메머드급한 이슈라면 LG화학도 오늘 같이 급등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LG화학은 그냥 고만고만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전히 약간 이슈 자체는 좀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어쨌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근 둔화되었지만 저는 다시 하반기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꼭 오늘 LG화학하고의 어떤 사업 합작, 협업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55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려아연 우리도 같이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. 단기 목표 주가 5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은 진원생명과학으로 들어가 볼게요. 저희가 이제 CEO와 함께 대답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원생명과학이 호재 속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또 빠지고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19 관련주들 안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임상 이 A상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최근 진원생명과학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손절할 때인가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뭐 그 백신 관련해 가지고 mRNA 백신이 상당히 지금 그 시장에서는 핵심 코어로 좀 떠오르고 있죠. 네.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백신하고 mRNA 백신의 차이점은 mRNA 같은 경우는 그 인자만 바로 바꿔주면 이게 새로운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개발을 했을 때의 응용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높은 진원생명과학, 뭐 한미약품 등이 좀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좀 이슈가 좀 있죠. 그래서 최근에 좀 확산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, 네, 올랐죠. 근데 뭐 이게 당장 제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백신 관련해서 가장 선도 업체가 SK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. 네.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정말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.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아직 임상 이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해결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또 뉴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또 지친 분들 혹은 투심이 악화된 분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사실 진원생명과 이 한 종목보다는 코로나19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아니, 일일 확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1,600명을 넘어서면서 이를 최다를 기록했는데 근데 왜 코로나19 4차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뭐 진단키트라던가 치료제 백신주들의 상승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?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매를 맞다 보면 적응이 된다는 것이죠. 둔해진다는 네. 것이. 그러니까 물론 지금 확진자가 1,600명 역대 최고치인 건 맞지만 뭐 다른 나라 비교한다면 상당히 적은
발병자 수고 네네. 그리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국민들 사이에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고 또 하나가 약간 젊은 층 위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예전에는 막 사망자가 혹은 증증 환자가 막 늘어나니까 나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?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네. 지금 그런 게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죠. 백신 접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첫 번째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났느냐. 네. 예를 들어 교육주 혹은 뭐 재택근무주들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. 오히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있지만 이러한 코로나 확산이 실적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그제도 몇 번 좀 판명이 됐다. 오히려 지금 이것은 짧고 경기 회복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금이 경기 회복주, 경기 민감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코로나 수혜주들하고 분류가 됐었던 기업들이 주가 상승도가 좀 짧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계속된 반복된 현상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 앞날을 더 먼저 보고서는 그쵸.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니까요. 여러분들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. 저희 진원생명과학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